안녕하십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정성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선행 나갈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밀도 있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남들은 벌써 미적분 나간다는데 우리 아이만 늦은 건 아닐까 불안하시죠? 그런데 육상 선수가 기초 체력 없이 무작정 전력 질주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부상을 입거나 완주도 못하고 쓰러지게 될 겁니다. 고등수학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도라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무거운 고등수학의 개념을 버텨낼 수 있는 밀도 있는 기초 체력입니다. 오늘은 고등선행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기초 체력과 지방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정하게 선행의 자격부터 확인해 봅시다. 지금 우리 아이의 중학교 내신 점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학군지나 학교마다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인 상위권 학생이 아니라면 지금은 선행 진도를 나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등 심화를 통해 사고력과 연산력, 수식 전개 능력, 그리고 추론 능력 등을 키우는 것이 나중에 고등선행을 할 때 속도면에서나 흡수력에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오히려 천천히 깊게 가는 것이 나중에는 더 빠르게 가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수학은 구멍을 메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집안을 다지는 과목이에요. 집안이 단단하지 않은데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1층, 2층 올리다가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중등 때 심화 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고등 선행을 하더라도 성취도가 좋지 않거나 고등 심화를 나가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축구 선수가 90분 뛸 체력도 없는데 화려한 개인기만 연습한다고 실력이 늘까요? 중등 과정의 상위권이라는 것은 선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체력 인증입니다. 중등 성취도가 좋지 않다면 선행보다는 중등 현행 심화를 통해서 바닥부터 탄탄하게 다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고등 선행에서 조심해야 할 두 번째, 만약 선행을 하는데 자꾸 막힌다면 중등 과정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 파트는 고등 수학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고등 선행 때 성취도가 좋지 않은 경우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식의 계산입니다. 고1 첫 단원인 다항식의 연산이 어렵다면 그건 중3 때 배운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 훈련이 부족한 겁니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엔 중1, 중2 과정에서도 눈에 띄게 부족함이 느껴지죠. 문자와 식을 다루는 단원의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것이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드리블할 때 공을 쳐다보지 않듯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와 같이 식을 다루고 전개하는 것은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다음은 고등수학이라는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거대한 기둥, 바로 함수입니다. 고1 수학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이해 못하는 학생들, 10중 8구 중2 1차 함수, 중3 2차 함수라는 기둥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어서입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는 잘 못 풀겠다는 친구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문제의 정보들을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죠. 중고등 수학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마지막 도형입니다. 고등학교 기하는 도형을 그냥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이라는 무대 위로 올립니다. 이때 중2 때 배운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많은 학생들이 고등 때 반복 훈련하면서 이게 보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고등 때 하는 기하는 해석 기하라는 겁니다. 중등 때와는 달리 방정식과 좌표계를 사용하여 기하학적 도형의 성질을 공부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방정식과 함수가 약한, 즉 대수적인 능력이 약한 학생들은 절대로 고등기하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중등 때 1학기 대수보다 2학기 기하 성적이 좋았다고 고등 기하 성취도가 좋다는 보장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1학기 성적이 좋았던 아이들이 더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조심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커리큘럼과 진도입니다. 고1 때 배우는 공통수학 1, 2는 이후 배우게 될 대수, 미적분, 확통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 과정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 뒤에 배우는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반고 기준이라면 무리하게 고2, 고3 과정까지 나가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고1 과정인 공통수학 1, 2만 제대로 아주 밀도 있게 선행해도 충분합니다. 쌩 같은 유형서 정답률이 80% 이상 나올 때까지 최소 3회독 이상 반복해서 완벽한 내 기술로 만들고 심화 학습까지 한다면 고등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요 학군지의 학교들 혹은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이 학교들은 진도가 매우 빠르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고1 과정을 넘어 그 이상의 과목까지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1 과정에 심화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밀도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입니다. 인강만 쳐다보고 있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축구 경기 관람하는 관중일 뿐이죠. 직접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선수가 되었다면 이제 경기를 뛰어야겠죠.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집 한 권 다 풀었다고 공부 끝났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중단원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시간을 재고 시험을 보셔야 해요. 내 기분이 아니라 냉정한 점수만이 내 실력을 말해줍니다. 통과 기준 점수가 안 나오면 다음 진도로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복습하셔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재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물론 과목이 끝난 뒤에도 총괄 평가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누적 테스트입니다. 선행학습의 가장 큰 적은 망각입니다. 3단원 배울 때 1단원 내용 까먹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당연한 뇌과학적 현상이죠. 그래서 시험 범위는 항상 누적이어야 합니다. 2단원 칠 땐 1단원 포함, 3단원 칠 땐 1, 2단원을 포함해서 시험을 보세요. 계속된 자극만이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존해 줍니다. 자, 그럼 테스트 후 틀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오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해설지를 베끼지 마세요. 문제의 이 조건 때문에 나는 이 공식을 꺼내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조건 반응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단순 공식 적용보다는 개념을 철저히 이해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설지는 무조건 보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해설지는 선생님이 없을 때 가장 확실한 선생님이죠.
해설지를 활용한 공부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단단한 지반을 다지고 있는지, 얼마나 밀도 있게 훈련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하는 것이 진짜 고등수학 1등급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등 선행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점 두 번째, 파트 2로서 선행할 때 커리큘럼과 진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욱이었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가 직접 소통하는 상담용 오픈 채팅방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아이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고민을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톡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정성욱이었습니다.